나 재테크 좀 해! 하는 사람이 신용등급을 모른다고요? 돈병상련 구독자라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신용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용등급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신용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현금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또 현금이 없는데 대출도 받고 집도 사고 그러죠. 이렇게 모든 금융생활의 기본이 되는 게 신용등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신용등급에 따라서 같은 돈을 대출받는데 이자로 쟤는 10만 원밖에 안 내는데 나는 100만 원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은 내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영끌의 시대에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점수 관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대출금을 일시 상환을 했더니 2등급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3등급으로 내려갔지 뭐예요? 근데 이 한 등급 내려갔다고 대출금리가 5%까지 차이가 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신용등급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제일 편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겁니다. 뱅크샐러드, 토스, 카카오뱅크 같은 핀테크 업체의 앱을 깔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용조회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2011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아무리 많이 조회를 해도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조회해보고 열심히 관리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회 초년생분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보통 5에서 6등급에서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이유는 내 금융거래 이력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거래 내역으로 이 사람의 신용등급을 평가를 하는데 내역 자체가 없으면 뭘 보고 좋은 등급을 줄 수 있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 연체는 절대 금물이에요. 연체가 많으면 신용등급은 뚝뚝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값이나 공과금, 건강보험, 심지어 휴대폰 내역 같은 비금융 거래 내역도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내야 되는 요금들은 자동이체를 걸어두시고 내 통장 잔고도 꼼꼼히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을 이용을 해도 신용도가 하락할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것들을 자주 이용해도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구나 라고 은행에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무려 374만여 명이 현금 서비스 이용으로 신용도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신용등급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주거래은행을 트는 겁니다. 은행은 실적이 많은 고객한테 신용도를 더 높게 측정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은행을 골고루 이용하기보다 이왕이면 급여 이체가 되는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을 하셔서 실적을 많이 쌓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연체가 많으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체크카드를 많이 써도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어요. 3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쓰면은 보통 4에서 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고요. 오히려 신용카드를 내 소득에 비해서 많이 쓰는 게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보통 신용카드 한도도 낮아지죠. 같은 70만 원을 쓰는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70만 원 쓰는 거랑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70만 원 쓰는 거랑 은행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한도는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한도의 30% 정도를 쓰라고 추천을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50% 선에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클릭 한 번으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통신요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 실적을 신용평가사에 제출을 하면 5에서 17점까지의 가점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걸 내가 다 떼서 내야 되냐? 이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뱅크샐러드나 카카오뱅크 같은 이런 어플을 이용을 하면 그 회사에서 자동으로 제출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용등급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등급제가 없어지고 2021년부터는 점수제로 바뀌게 돼요. 단 1점 차이로 5등급이나 6등급 혹은 6등급이나 7등급 이렇게 나뉘는 억울한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걸 바로 잡고자 내년부터는 점수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융상품 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신용도지만 지금 당장 내 신용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금융생활을 해야 되냐 궁금하실 거잖아요? 우선 6등급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등급이 넘어간다면 신용카드 발급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6등급은 우량한 고객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신용거래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수준인데 1금융권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다거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같은 그런 기본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7등급 이하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1금융권 이용이 좀 어려웠는데 요즘엔 새희망 홀씨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1금융권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8등급이 넘어간다? 그러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등급이어서 웬만한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8등급이신 분들은 7등급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용등급 올리는 꿀팁 확인하시고 슬기로운 금융생활 하시기 바랄게요. 안녕!